오늘은 이번 학기 또 마지막이네요. 이제 62번 꿈을 보면은 나는 어린 벚나무 아래에 서서 잘 익은, 그리고 내가 별 표시 해놨죠. 이거는 이제 번역이 안 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문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십시오. 오케이? 뭐 빠졌거나 아니면 번역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안 됐으면 이렇게 삽입을 해서 가로하고 영어를 넣어주면 그지? 좋겠어요. 그래서 매우 큰이란 게 빠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붉은 버찌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 그지? 이제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it is worthwhile. 그래서 이것도 보람이 있겠네.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이네. 이 정도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린 벚나무와 매우 큰 것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썩 조화를 이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 꿈꾼 사람의 현재 상태를 말할 수도 있어요. 뭔가 조급하게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어쩌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거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멀었는데 본인은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러니까 실제는 자기는 어린 나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으로는 아직 어린 상태라는 거죠. 어린 상태인데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스스로 열심히 했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약간 팽창 상태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융은 그렇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융은 어쩌면은 이제 후반부까지를 해서 잘 키우면 되겠네. 어쩌면 약간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이 지금 배경을. 이렇게 성장시키니까 작지만 열매도 맺네. 그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융은. 근데 나는 약간 좀 다르게 봤죠. 약간 이것을 두 개가 부조화되는 것처럼 봤어요. 그래서 현재 이 꿈꾼이의 어떤 상태,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이 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꿈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되게 많은 꿈들이 그래요.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너야. 그래 놓고 그럼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진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꿈들이. 그래서 보면은 이어 나의 아이들이 벚나무에서,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다 이제 아이들이 등장을 해요. 벚나무에서 떨어진 익지 않는 열매들을 작은 바구니에 주워 담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자기 상태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어쩌면은 그 굉장히 처음 것이라는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 것에 많은 것이 달리게 하고 싶은 욕망이랄까, 인위적인 게 나오는데, 그 다음은 이제 이것은 인위적인 거고 과도한 기대와 욕망인데, 자연스러운 게 뭐냐?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갑자기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가 왕창 크게 뭐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 그거 아니야. 너는 너의 그 바람과 희망과 욕망이지만 실제 자연스러움은 이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꿈은 비유적이에요. 삶이란 이래. 그리고 나무란 이런 거고, 인생이란 이렇고, 성장은 이런 거야. 그냥 빨리 갈 수 없어.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그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꿈이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버찌는 우리 것이 아니야. 그리고 아직도 익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나는 나무 밑으로 버찌들을 던져버려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은 아동 심리와 어른 심리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소용 있든 없든 그냥 열매가 떨어져 있으니까 재밌어서 놀잇감으로 또 주어요. 그냥 주고 어차피 그건 누가 가져갈 것도 아니야. 크게 대수롭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큰 가치도 없지만 그렇다고 가치 없는 것도 아닌, 그냥 놀잇감 같은 어떤 일상적인 삶과 같은 자연스러움, 그냥 그야말로 자연스러움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거냐 아니냐 이제 소유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규범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 규범적이라는 거죠. 마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반규범적이고 왜 너 남 거 손대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약간 강박적이고 죄책감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정직하게 살다 보면 너무 정직하게 살다 보면 아이들한테 막 조금만 실수해도 뭐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확 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게 아닌데 왜 주워? 그리고 아직 그게 익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좀 규범적인 데다가 이제 실용성이 이제 가미되는. 야, 익지도 않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를 왜 주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아이들은 놀이에서 얻는 생명력이 중요하지. 무슨 규범이나 무슨 이런 니거 아닌 내 사용 용도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아.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놀은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린애처럼 놀아야 되는데 그 어릴 때 어린애처럼 놀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나무 밑으로 폴치 던져버려요. 상처를 주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죽고 하는 거, 그랬어. 같이 죽고 그래야 되는데 던져버리고 왜? 그러니까 굉장히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이제야 지금 그 환자는 어린 마음이 이제 태동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 또 여성미,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이제 아니마의 태동이라 그럴까요? 어찌 보면 이제야 생겨나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린 마음을 달래줄지 몰라.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2-3살쯤 된 어린 소녀가 들어오죠. 아이들이 이제 한 통 속인 거예요. 그 안에 어린 소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의 어쩌면 부분 인격들이고요. 어린 소녀는 이제 아니마, 어쩌면 이제 2살쯤 됐다는 얘기는 그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죠. 지금 이 남성에게는 2살 먹은 어린 소녀는 새로운 관점인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 또 새로운 정감, 그러니까 감성적 측면, 이제 이런 측면을 느끼기 시작한 게 2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융은 이 친구가 분석을 받고 심리학 공부한 지가 2년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어떤 차원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나에게도 벚나무가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접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쩌면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죽고 하고 하는 것은 그림자적이라 그럴까요? 어쩌면 어떤 약간 퇴행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어린 소녀는 전혀 다른 퇴행적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도 벚나무가 있어. 벚나무에 있는 벗지를 줍는 게 아니잖아요. 내 벚나무가 있는 거예요. 벗지를 주는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제 떨어진 열매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이전에 내가 키울 나무가 있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주체성,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대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나에게 나무를 보여주겠다며 막 숲으로 이제 인도하죠. 근데 또 어린 나무예요. 자, 맨 처음에 나온 것도 어린 벚나무죠. 여기 어린 나무가 나오죠. 또 그 남자 꼬마들하고 또 여자 꼬마가 또 대조적으로 나오죠. 처음에 어린 벚나무와 여기 어린 나무도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 그 소위 말하면은 대조법을 써서 대립의 기법을 써서 극명하게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그지? 어쩌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계속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린 나무 쪽으로 자기를 데려가요. 여기에 무슨 열매가 맺히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앞에 어린 나무는 왕창 맺혀졌고 뒤에 어린 나무는 열매가 안 맺혀져. 어떤 게 자연스러워요? 어린 나무가 안 맺히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어린 나무에 왕창 열린 것이 그래 괜찮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보면은 야 뭐 약간 아쉬운 듯이 아니야 좀 있으면 잘할 거야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감도 있지만은 또 기다림의 이제 측면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이는 나의 아내가
어린 그 아이들에게 말할 때와 똑같은 억양으로 말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해석할 점이 많지만은 오히려 그 아내는 굉장히 순박하게 이 아이처럼 그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랑, 자연스러움, 또 좋을 때 사랑하고 준비 안 할 때는 사랑 안 하고 뭔가 우리 여성들은 좀 그러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굉장히 그 연애하는 것도 잠자리 하는 것도 계산적이야. 이 사람은 특히 계산적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잠자리 해야 부부관계지 않냐. 뭐 한 달에 한 번이면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이제 인위적이고 합리적이고 100번 양보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입장으로서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든 10번이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는. 이제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어린 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버찌를 줍듯이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지금 어린 소녀가 나타나서 난 정말 어리지만 내 나무인데 이건 내 건데 너무 좋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마치 아내가 하는 목소리처럼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아내의 하나의 그 속성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이 환자 속에 있는 새로 태어난 아내와이기도 하지만 또 아내 속에도 이제 이런 그 정감 있는 그 어린 소녀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을 예전에는 발견을 못했다가 이제 발견한 듯해요. 또 그 아내로부터 아내가 예전에는 딱딱하고 말 안 듣고 그 굉장히 그 이제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 아내 속에 저런 또 모습이 있네. 그러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같다고 한 거 보니까 그 아내 속에서도 그걸 발견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이 그 꼬마 여자아이는 그 환자 속에 있는 아니마이면서 동시에 아내 속에 있는 이제 어린 소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융은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나무엔 아직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열매가 안 왔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열매가 맺냐.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시작해서는 성과가 있냐 없냐. 합리주의자들은 그러잖아요. 필요 없는 거 하지 말으라는 거죠. 근데 감성주의자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고 안 맺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나무엔 아직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달래듯이 소녀에게 아니야, 그 나무는 더 자라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전번에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는 걸 보고 만족해 하다가 이제는 그 소녀를 통해서 어린 나무는 열매를 안 맺는 게 당연해.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 언젠가는 맺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성장 과정.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인생하고도 같고 우리 인격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성장할 수 없는 시간이 가면 이제 해준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항은 뭐죠? 이제 나. 그리고 2항은 어린 벚나무거나 이제 매우 큰 붉은 버치 열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3항은 내가 이제 아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처음에 등장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이 중간에 아이들이 있는 걸로 본 거예요. 어쩌면은 이거를 어린 벚나무, 예를 들어서 2항을 붉은 버치 열매를 하고 3항을 어린 벚나무로 할 수도 있겠죠. 그 어린 벚나무는 어쩌면 아이들하고 동일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상이 찢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벚나무에 붉은 버치가 있어야 하나의 그 상이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넣은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 중간항, 3항으로 아이들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쩌면 그 어린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1항은 나고 2항은 어린 벚나무나 매우 큰 붉은 버치 열매를 한 통 속으로 놓고 3항은 아이들로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린 벚나무에 매우 크고 잘 익은 나무는 꿍꿍이의 성숙하지 못한 심리 상태와 팽창 상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1항은 나고 2항은 숲속의 어린 벚나무죠. 그리고 이건 확실히 소녀
이제 분명하게 등장하죠. 이제 중간항으로 해석체로 소녀로 인해서 이 아니마죠. 그래서 이제 인도해주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니마, 성숙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이제 발현되는 아니마가 더 낫겠죠. 표현이 성숙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벚나무는 더 성장해야 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이 아니마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리비도의 변환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큰 붉은 버찌가 나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익지 않은 버찌가 나의 아이들로 이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버찌가 이제 소녀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어찌 보면은 큰 붉은 버찌가 현재 난 거죠. 그리고 익지 않는 버찌, 나의 아이들은 자연의 상태, 이제 태동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 소녀가 해야 되는 그런 성장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팽창 상태에서 퇴행 상태로, 퇴행 상태에서 성장 과정으로. 물론 나쁜 의미의 퇴행은 아니에요. 어떤 태생적인, 본능적인,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겠다.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분석을 본다면, 어린 벚나무에 달린 잘 익은, 그리고 매우 큰이죠. 큰 버찌를 보고 있는 꿈자는 흡족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융의 견해를 봤더니 그동안 환자는 시장에서 언제든지 목화를 구입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미 성장한 목화를 구입만 하면 됐어요. 성장 과정이 나타난 건 이 전번 꿈이에요, 사실은. 이제 새로 온 목화 재배를 했는데 이제 벌레가 있는 이제 이런 것을 보기 시작한 것하고 이번에 잘 알익은 것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이 전번 꿈하고 이제 매치를 시켜 보면. 그래서 나무의 성장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이 전번 꿈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야 관심이 생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충분하게 성장하지 않은 벚나무에 잘 익은, 그것도 매우 큰 열매가 달린 것은 체구와 몸통은 작은데 머리는 엄청나게 큰 이제 기형아를 이제 연상시킨다는 거죠. 동시에 매우 큰 붉은 버찌는 어린아이에게 어울리지 않은 과도한 성적 충동으로 느껴집니다. 그지? 이것은 뭐 여성성이라기보다는 과도한 성적 에너지, 이제 충동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꿈자아는 미숙한 인격의 자아 팽창 상태에 있으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다한 성적 충동에 대한 의식적 통찰력은 아직 없어 보인다. 본인은 굉장히 절제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말 인격은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는데 너무 잘 익은 버찌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다한 충동성. 그래서 보시면 벚나무에서 떨어진 덜 익은 버찌를 줍고 있는 아이들에게 던진 꿈자의 말은 세 가지 개념을 담고 있죠. 첫째, 우리 거 아닌데 왜 했냐. 그지? 그 다음에 야 쓸모도 없는데 왜 했냐. 유익함. 그 다음에 버려 필요 없으면 축출. 이 세 가지 이제 기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지? 항상 네 거냐 내 거냐. 소위 내가 늘 얘기했듯이 공유의 법칙이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늘. 내 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나눠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상당 부분의 공유가 필요해요. 응?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그 부부지간에도 어쩌면 공유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그럼 직장생활하면서 이제 직장 사람들하고 차도 마시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나만 소유하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이제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공유의 법칙인 거죠. 소유권을 주장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자기 소유권에 분명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 소유권을 침해당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그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 더 많은 경험하죠. 안 내도 낼 돈을 막 더 낸다라든가, 어떤 이제 막 침범에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너무 부당한 거 아니면 대충 넘어가고 섞여진다는 거죠. 경계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소유권이 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나는 소유권이 분명해야 좋은 줄 알았어요. 야, 니는 네 거, 나는 내 거. 근데 요즘은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야. 부모하고 자녀는 소유권이 없어, 원래. 원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자꾸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다 부모 거는 내 거야.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자꾸 느껴요. 아,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자연스럽게 소화시키고 대화 나누고 이 소유권을 공유할 거냐. 서로 유익하게. 그러니까 자녀도 유익하고 부모도 유익하게 공유하는 법을 배워야지 칼같이 썰어내는 것만은 좋은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유익한 것도 일시적으로 유익하고 안 하고지 뭐 영원히 유익하고 안 하고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늘 말했듯이 축출이라는 것도 항상 버리는 게 좋은 것만 아니거든. 근데 요즘은 못 버려서 많은 문제가 생기대. 그 텔레비전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그 쓰레기 집안에다가 막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나 봐요.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냄새나고 막 악취나는 거를. 꿈자에게 소유권의 한계는 분명해야 하며 자신이 취할 대상은 충분히 익을 만큼 또 유익해야 되고 잘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할 때는 과감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꿈자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방법인 거죠. 그의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문제는 아직 익지 않은 버찌가 환자의 내면에서 죽어가는 인격이 되고 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익지 않는 버찌, 또 벌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융은 내면에서 죽어가는 인격들인 거예요. 어찌 보면 죽어가는 세포들인 거죠. 이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간 2살 정도 된 어린 소녀가 개입하죠. 그녀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꿍꿍이의 아니마로 보입니다. 그래서 2살 난 소녀의 등장은 환자가 심리학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융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는데도 자랑스러운 벚나무라는 그녀의 단호하고도 분명합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단호해요. 어린 소녀지만 마치 그래서 융은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 아니마의 모습이 이렇게 어린 소녀로 나타났다가 할머니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그죠. 근데 얘는 어리지만 정말 그 현자 같은 그 소리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열매가 꼭 맺혀야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 기다리면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덜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익지 않은 버찌를 줍는 것이나 열매가 없어도 자랑스러운 나의 나무는 그냥 유익함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이 둘은. 그래서 그것은 정서적 사건이에요. 애들 줍는 것도 그렇고 이 아이도 그렇고 내 거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래서 소녀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꿈자는 나무가 더 자라야 열매를 맺는다고 응수하면서 합리적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거예요. 꿈은. 그래서 꿈이 재밌어요. 아, 그래, 너 기다리면 잘 될 거야 하는 이 정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너는 그 합리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그 수용하고 앞으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을 또 인정하는구나. 이 꿈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어쩌면은 뭐 완전히 100%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100%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선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합리성이 근거한 그 유익함, 즉 사용수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소녀의 목소리가 아내의 목소리와 유사하다는 것은 어쩌면은 꿈자, 이 소녀는 아내 안에 있는 어린 소녀로 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환자의 이제 새로 태어나는 아니마로 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꿈자가 현실에서 아내로부터 종종 이 순수한 그 마음으로 안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암시해요. 그래서 어린 소녀는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나 늙어버린 환자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출현한 것이다. 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왜 이 어린 소녀로 나타났을까? 너무 이미 그 정서적으로 늙어버린 거예요. 힘이 없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 리비도를 이제 리비도가 출현해서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융에 의하면 꿈은 아이들의 주어진 삶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아이들이 환자 역시 나무처럼 성장해 가면서 인생을 배워라 하는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호 사망으로 이제 꿈을 보자면
결국은 배경도 이제 나죠. 난데 내가 봐야 할 대상은 어린 벚나무예요. 어린 벚나무인데 잘 익은 붉은 보찌를 가진 어린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게 늘 여러분은 기호만 기호가 아니고 기호도 기호고요. 대상도 기호입니다. 대상 기호예요. 그리고 해석체도 기호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거든. 기호의 발달 과정과 관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1항, 2항, 3항으로 발달하면서도 동시에 1항과 2항을 맺어주는 게 3항인 거예요. 이게 발달적 차원도 되고 해석적인 중재적인 차원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게 나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도 나의 아이들이 있고 떨어진 법지. 떨어진 법지. 이제 처음에는 완결된 법지를 봤다면 이제는 떨어진 법지를 보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을 아마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반전에 가서 이제 내가 된다면 열매 없는 작은 벚나무를 보는 거죠. 2살 어린 소녀가 안내자를 해요. 아내의 목소리로 되어 있는 아니마죠. 그죠? 결국은 이제 이 아니마를 통해서 열매 없는 작은 벚나무라도 괜찮아. 기다리면 멋있는 나무가 되고 멋있는 벚지를 맺게 될까. 이게 훨씬 더 아름다워. 갑자기 어리면서 빨리 성장해버리고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돈을 벌고 너무 많은 돈을 갑자기 벌어서 그런지 이제 그 굉장히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잖아요. 아주 막 감히 그 기성세대도 못하는 그 대범함 뭐 이런 것들을 막 과감하게 해버리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마치 그 어린 벚나무에 그냥 너무 빨리 익어버린 잘 익고 너무 큰 벚지 같아요. 어찌 보면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기다려.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제 이런 꿈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